그리고 또 다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문장 쭉 가보니까 무상 나왔어요. 그러면 양도가 아니다로 되겠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무상 나왔을 때 뒤에가 매도, 매각 이 말이 있는 가 없는가 봐요.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부동산을 상속받다 했으면요. 무상이니까 양도가 아니다로 되겠죠. 다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끝에가 매도, 매각 이 말 나왔죠. 그러니까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문장을 쭉 가보니까 여기에서 신탁 글자 있어요. 신탁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신탁 해지에 대한 내용은 재증여를 말합니다. 재증여니까 여기도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저는 명의신탁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저는 몰라요.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하나 이것만 알아. 신탁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나 조심하실 점으로서 신탁 수익권의 양도 그랬으면요. 그때는 양도다. 이런 일로서만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했다 해서 소유권 넘어간 건 아니죠. 그러면 담보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또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울 때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 배웁니다.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이건 양도가 아니다. 이건 아시겠죠? 설명해 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시간에. 그래, 그럽시다. 예, 그럼 해줄게요.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에 대한 내용을 크게 구별하지 않아요. 가등기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에 대한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순이의 건물이었어요. 짱순 건물이었고 짱순이가 빚이 5억 있었습니다. 이 빚 5억 금액을 짱순이가 갚지 않으니까 채권자가 가서 야 짱순아 빚 갚아 있어요. 그랬더니 짱순이가 1년만 참아줘라. 빚 갚을게. 이러니까는 그러면 채권자가 너의 말대로 1년 참아줄게. 그 대신 너 간판 내래 하면서 채권자 간판 올라갑니다. 채권자 간판 올라가고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채무 변제기간 적어져요. 변제기간으로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적죠. 그러면서 또 등기부에다가 이자율도 적어져요. 연 몇 프로. 그래서 적고 그리고 또 채무 금액도 적어져요. 여기까지 적어준 게 여기까지가 양도담보입니다. 이제 내용을 보죠. 이 양도담보 안으로 들어갑시다. 요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요 사이 기간 동안에 짱순이가 빚 5억을 갚았어요. 그랬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숨어있는 짱순이가 슬 나오면서 채권자 물리쳐요. 그러면서 짱순 가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요 기간 동안에 이 안에 숨어있는 사람은요. 짱순. 그러니까 실질적 소유자는 짱순. 서류에 적어진 자는 채권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채권자에 대한 내용은 서류상으로만 들어가 있죠. 실소유는 누구다? 짱순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서만 소유권 이전. 사실상은 짱순 그대로. 그러면 여기는 양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이 기간 동안에 짱순이가 빚을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는 대물 변제입니다. 대물 변제로서 양도가 됩니다. 이제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볼 때 양도 담보 아니면 담보 이렇게만 나왔다면 양도가 아니다. 근데 연결해서 뒤에가 채무 불이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면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끝말은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쉽게 구별이 됩니다. 이런 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문장을 쭉 가보니까 문장에서 분할 글자 있어요. 분할 있다.
분할이 있으면 여기 재분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분할 단어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양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로서 간결하게 설명드리면요. 자, 이 토지에 대해서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었어요. 이름으로써 지분 표시가 없다면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나옵니다. 균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3분의 1씩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A가 자기 3분의 1만큼의 분할 등기했어요. 그러면요, 재산의 변화가 없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다시 B와 C가 사이좋게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지. 찢었습니다. 찢어서 재분할됐다. 뭐 여기도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져가죠.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재산의 변화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제 문장에서 분할 이 글자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 C가 자기 지분 10%만큼을 대가받고 소유권 넘겼어요. 이건요. 이건 양도입니다. 여기 양도니까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가 문장에서요. 문장에서 쭉 가다가 분할 이 글자만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분할 글자가 있는데 뒤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분 변경이 있다는 말은 이 말은 지분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분 감소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양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아시면 돼요. 그럼 아주 문제는 쉽게 풀려요. 자, 보니까 여기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 나오죠. 이 말 나오면 이건 얘기한 내용은 지분 감소를 의미하니까 그 말은요. 양도. 없이 분할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지처분. 환지처분 이 글자 앞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이 글자 있고요. 또 다시 이 글자 뒤에는 지목 변경, 지원 변경 이 글자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들은 시험지가 맞게 적어져요. 맞게 되니까 그 글자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아는 것은 환지처분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가세요. 양도 아니다. 왜 양도가 아니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간결하게 설명할게요. 시간은 없으나마 간결하게 설명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요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에 들어간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A가 밭을 소유가 있다. 이랬을 때에 A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여기 밭의 소유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줍니다. 사업 시행자에 넘겨줘야 사업 시행자가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도시 개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줬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환지합니다. 이 환자가 바뀔 환자, 이 지자가 땅지. 땅지로서 이제 지목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대지로 줍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환지처분 이 글자 있으니까 앞에가 뭐 나왔어요? 도시개발 나오잖아요. 또 다시 뒤에는요. 지목 변경. 그럼 이 글자는 시험지가 맞게 줘요. 맞게 주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밭의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소유권 받죠? 뭘까요? 교환. 교환이에요. 교환이니까 쌍방 모두 A 너 사업 시행자 너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서로 간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다. 양도가 아니다. 여기도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겠죠?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겠죠? 세금과 관계없는 내용이 환지처분입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이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대지로서 환지하는데 이 대지에 대한 내용을 요 밭의 가액 전체로 환지하겠는가? 이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정도만큼만 환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사업시행자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남아있는 게 이게 뭐냐? 채비지. 공법 시간에 배웠죠? 공법 시간에 채비지, 보류지 배웠죠?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요, 큰 개념. 이라고 배웠죠? 이경철한테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배웠죠? 그럼 여기에서 채비지에 대한 내용 이제 보시면요. 이 채비지에 대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냥 우리는 아는 것은 이제 보류지로 하시면 돼요. 자, 채비지. 여기 채자가 대체할 채. 요 비자가 비용 비. 요 지자가 땅지.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 이겁니다. 이게 채비지. 이제 생각해 볼 때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물론 땅 파야 돼. 포크레인을 긁어줘야 도시가 살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땅 파야 돼. 땅 팜으로써 포크레인 비용 들어가겠죠. 그 포크레인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 그럼 얘가 현금에 대한 걸 줘야 되는데 현금 대신에 땅 줬죠. 뭘까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A 너 이제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습니다. 2대 맞았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시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도를 보지 않을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기 볼 때 A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B한테, C한테 받아요. 그럼 B한테 받았으면 넣어줘야죠. 넣어주니까 충당. 넣어줬으니까 증가. 보류지 충당 아니면 보류지 증가.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충당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증가까지 같이 기억하세요. 예전에 출제할 때 출제자가 문장의 표현이 아주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었죠. 보류지의 증가 이렇게 나왔어요. 충당이라는 말만 이제 외워놓고 있다가 갑자기 증가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 이래가지고 틀려온 적도 있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이 기억하세요. 출제자가 어떻게 문장에 표현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보류지 충당 아니면 보류지 증가 나왔다면 그때는요. 양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조심하실 점. 환지의 매각 조심하세요. 자, 이 환지에 대한 내용 언제 팔겠는가? 일반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팝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과 관계없는 거니까 이때는요. 양도이다. 자, 환지의 매각, 보류지 매각 나왔으면 양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다시 여기에서 좀 더 깊게 합시다. 좀 더 깊게 하여볼 때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감한지, 증환지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 설명해 줄게요. 여기서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만 받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 정도만큼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대가 받습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양도된다. 그래서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감한지는 양도. 그럼 반대로 증환지 그러면요. 자, 이만큼이 증가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취득으로서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다.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 감환지는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매매 원인 무효소 여기에서 매매 원인 무효소 이 말 나왔으면 결과적 내용인데 뒤에서 소유권 환원 이 말은 맞게 적어져요. 그 내용이 얘가 있어요. 자,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다. 그랬으면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그래서 끝말은 소유권 환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뒤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이거 볼 필요 없고 매매 원인 무효 이 글자만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 문장에서 나온 것이 적법하게 나왔어요. 어떨까요? 이건 적법에 있다는 것은 법에 맞는 거잖아요. 적법하게 나오면 뒤 글자 보지 마세요. 뒤 글자 다 맞게 적어져. 근데 그 뒤 글자를 보았다 그러면 재꼴 당합니다.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맨 맞고 삽니다. 오늘 또 맞고 왔네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적법하게 나왔다면 그때는요. 양도.
매매 원인 무효 소 나왔다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에 대한 일로서 이게 28회까지 하여가지고 한 문제가 꾸준하게 나왔어요. 5년간 안 나왔어요. 5년간 안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에서는요. 올해 시험에서는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겠지. 나온다 말 안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까지 같이 연결해가지고 풀어보죠. 그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할게요.